안녕하십니까. 신의교육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중동 상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역, 제가 어제 오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마어마한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지금 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전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고, 후티 반군이 계속 이스라엘 관련한 상선들을 납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 군함이 그들을 총격으로 제지하고 또 후티 반군을 체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티가 정말 하다 미군이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미국 이지스함을 향해서 대함 탄도미사일을 2발이나 쏘았습니다. 미군 이지스함이 대함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은 사상 초유의 전과가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또 실제 대함 미사일 중에서도 대함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그 무기가 실제로 군함을 공격한 최초의 사례인데, 미군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또 어떻게 하다가 미군이 이 지경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러시아군 750명을 사살했다라고 밝혔고, 전차는 7대 격파, 장갑차 3대 격파, 차량 11대 격파, 특수장비 없습니다. 야포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인 항공기 4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는데, 전차 7대, 이렇게 나머지는 굉장히 적은 전과를 볼 수 있고, 병력은 한 750명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악천후죠. 이 악천후 속에서도 러시아는 인력 위주의 돌격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상황이고,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주요 전선에서 46회의 교전을 했고 상황이 어렵다라고 굉장히 좀 전황이 안 좋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전국이 기상 상황이 너무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악천후 지역은 주의해라. 그리고 악천후 지역은 피신해라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미콜라이우, 오데사, 자포리자 일부가 완전히 눈보라가 쳐서 도로가 폐쇄되는데, 이런 상황이에요. 정말 도로가 폐쇄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오데사 인근에 몰아친 눈폭풍인데 정말 끔찍한 상황입니다. 크림반도는 어제 보여드렸듯이 완전히 그냥 쓰나미 9m 높이 파도가 크림반도를 덮치고 있는데, 이 북쪽의 흑해 북쪽의 이 오데사, 미콜라이우, 자포리자 쪽은 눈보라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치고 있는 거죠. 여기는 바람이 워낙 세게 불어서 눈 위에 승용차가 뒤집혀 있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비바람, 눈보라가 어마어마하게 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자, 워싱턴 소식통은 악천후로 양측 모두 전선에서 드론 운용이 중단돼 있다. 당연하죠.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부는데 조그만 드론 날렸다가 그냥 추락해버리죠. 그래서 드론 운용 없이, 즉 정찰 없이 그냥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누가? 러시아군이. 그래서 750명이 무의미하게 죽었다라는 거고요. 러시아는 헤르손 북쪽이죠. 드네프르강 북쪽에 있는 헤르손, 우크라이나가 탈하는 바로 그 지역의 정착촌에 지금 유럽 각국이 지원해준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있어요. 전력 인프라 마구 부수가 하니 이제 태양광 시설을 설치를 해줘서 전력을 생산하도록 해줬는데, 그걸 집중 공격을 하고 있는 야비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우크라이나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의 첼라빈스크에 있는 트랙터 공장을 드론으로 공격해서 타격을 입혔다는데, 자, 이 모습입니다. 트랙터 공장이 이렇게 폭발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는 원래 농기구를 생산하는 트랙터 공장이고 궤도형 트랙터도 생산하는 공장이었다고 해요. 그러나 여기를 작년 연말쯤에 징발해서 그때부터 전차와 장갑차를 수리 생산하는 공장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차, 장갑차를 수리 생산하는 공장인 것이죠. 여기를 드론으로 때려서 이렇게 폭발 화재를 일으켜서 피해를 줬다라는 거고요. 미 하원 정보위원장, 공화당인데요. 우크라이나 지원 안 해줄 거냐라고 기자들이 묻죠. 여기에 대해서 연말까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승인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지금까지 계속 우크라이나 지원 이스라엘하고 분리해서 하원에서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600억 달러 규모의 어마어마한 이 전쟁 예산, 그리고 전후 복구 예산 포함한 그 예산을 지금 이 정부 주도로 올렸는데 하원에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 승인해 주지 않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정말 큰일 났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합동군 사령관은 동부, 남부, 동부는 하르키우 동쪽에서 쿠판스크, 크레미나 이 지역이죠. 남부는 지금 자포리자, 헤르손 이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 동부, 남부를 넘어서 전쟁이 더 확전될 것 같다. 그러니까 북부 지역에서도 작년 이 겨울에도 벨라루스에서 러시아군이 진을 치고 내려올 것처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북부 지역에서도 뭔가 전선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려를 내놨고요. 인민의 종, 그러니 지금 현재 젤렌스키 대통령과 같은 바로 그 여당이죠. 인민의 종 소속의 의원이 지금 안보위원회, 국회라고 할 수 있는 그 안보위원회의 부위원장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잘루주니 총참모장직에서 해임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여성이 마리아나 베줄라라고 하는 의원인데 이 사람이 잘루주니 해임을 요구했어요. 뭐라고 하냐? 만약 군 지도부가 2024년 전쟁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더 많은 사람을 동원해 전쟁을 수행하는 쪽으로 결론 낸다면 잘루즈니와 군 지도부는 해임되어야 한다. 이 말은 뭐냐? 지금 있는 거하고 좀 싸워라. 자꾸 징병 더해서 동원 더해서 정권에 부담 주지 말고 있는 거하고 좀 싸워.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잘루즈니 총참모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젤렌스키 대통령 대신 지금 스피커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러시아는 헤르손 지역의 우크라이나 군을 상당 수준으로 격퇴했다라고 밝혔는데 뭐 증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는 아우디오카 후방 지역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건데, 야 이게 친러 소식통 라이바죠. 라이바가 그린 전황지도 아우디카인데 이거 봐도 조금 부풀려진 게 있다고 해도 어쨌든 위험해 보입니다. 아우디오카는 완전히 지금 이런 식으로 포위가 되어 있고 이 뒤에 기차 철도를 통해서 보급도 있었고 한데 그 철도를 지금 러시아군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자 지금 드론이 못 뜨지 않습니까? 비바람 때문에, 눈보라 때문에. 그런데 여기 아우디오카 시내 1호에 세로로 아주 빽빽하게 러시아군의 포격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전과에서 말씀드렸듯이 러시아군의 포병 피해는 야포 한 문밖에 없어요. 그 말은 드론을 못 띄우니까 러시아군이 이렇게 포격을 해도 우크라이나군이 대포병전을 못하는 거예요. 자, 떴어. 드론으로 보니까 저기 포병 있네 하고 때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러시아군은 계속 맞든지 말든지 일단 이 지역에 때리고 있는, 화력을 투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뭐 날씨가 굳으나 맑으나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에요. 자, 이제 중동 상황 보겠습니다. 전황 지도는 이렇습니다. 이건 이 가자지구가 아니라 이스 전체 지도인데, 가자지구에서는 이 전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지금 휴전하고 있으니까 지금 서한지구에서 계속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여기에서 서한지구에서 뭐 체포를 좀 했다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주로 상황은 서한지구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레바논 남부를 이스군이 폭격을 한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마 측은 이스 측에 휴전 4일 더 연장하자라는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추가로 석방할 테니까 휴전 조금 더 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정말 이 하마 측이 10월 7일 날 왜 그런 희한한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깊은 후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력 언론 하레츠는 양측이 최소 4일 휴전 연장하는 마쿠 협상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도했죠. 자, 이스 측은 27일 석방 예정인 대상자 11명 명단 아직 못 받았다 라고 지금 이 하마 측의 능력 없음을 비난했습니다. 자, 피랍자 누적 84명을 석방했는데 이 중에 이스라엘 국민은 39명이었죠. 그런데 이 외국인 또 이스라엘인 다 포함해서 84명 중에 17명은 아주 위독해서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지금 84명이 왔으니 뭐 이제는 130-40명 정도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마 측은 휴전을 더 길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인질을 석방해 주겠다. 그러니까 계속 좀 휴전 좀 더 하자라는 입장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도 있어요. 칸 유니스의 일부 군벌은
협상 이행 거부하고 피랍자 응유하고 나는 못 주겠다 이런 거예요. 왜냐? 인질 내주면 우린 다 죽는다. 인질이 있어야 우리가 산다. 라고 주장하는 이 군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인질을 빨리 내주고 그럼으로써 이 주변 완전히 핵심 인사들은 몰라도 주변 자기를 믿고 따르던 그 주변이라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리더의 덕목이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그게 덕목이죠. 빨리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쉐하이야 주민들은 하마 측이 사복 요원들이 인도적 물자 차량을 막았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차량을 막았다는 거예요. 이 남쪽에서 들어오죠. 차량 막아서 못 가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어디냐? 여기 지금 뭔가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질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데 이쪽으로 나와서 장벽 밖에서 이쪽으로 남쪽에서 구호트럭들이 오는 걸 막아버렸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실강을 하다가 여기까지 구호트럭이 가서 구호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스 측은 서한지구에서 대규모 수색 작전을 했고 다수를 체포했다라는 건데 8명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여기 서한지구 북쪽에서 계속 잘하기를 바라고. 또 휴먼 라이트 워치는 알 아흘리 병원 사건 그러니까 이 가자지구 진입 초기에 가자지구에 있는 큰 병원 그 마당에 뭐 500명 이상이 죽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공격이 있죠. 그거 이 휴먼 라이트 워치가 이거 정치적 영향 아무것도 안 받는 단체죠. 여기서 조사해보니까 결국 팔레스타인 측의 로켓이 가다가 오발을 푸식해서 떨어졌고 그게 화재가 발생해서 잔해를 분석해보니까 그렇더라 라고 보고서를 내놨어요. 그러니 지금도 뭐 에어버스터다 라고 주장하는 희한한 사람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하마 측은 유엔 난민기구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서 교란 작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UNRWA,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란 곳인데 여기에 신분증을 대거 가짜로 만들어서 이 하마 전사들에게 쫙 나눠주고 그걸 걸게 하고 이스 본인이 있으면 나는 유엔이에요 하고 있다가 알았어 하고 가면 뒤에서 이제 쏴버리고 이제 이런 짓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주장을 보면 이스 군인들이 유엔 요원을 공격한다 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이거다. 자, 이거 보면 자, 유엔 신분증 차고 그런데 전술조끼를 입고 있어요. 탄입대 탄창이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유엔입니까? 그리고는 이 상황에서 총을 들고 교전 행위를 했어요. 그럼 이게 유엔 요원이 총 들고 교전하면 됩니까? 안 되죠. 보호받을 수 없죠. 그리고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하마 전사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가짜 신분증을 대량 살포했다라는 겁니다. 자, 중국은 홍해 유조선 피랍 위기 때 SOS 받고도 무시했다. 이 SOS 받으면 전 세계 누구든지 해사 규정에 의해서 고작전 나서야 되죠. 그런데 민간 선박도 아니고 이 군함들이 또 함대가 그걸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동핑허라고 하는 군수지휘함, 그리고 여기 이 배가 우르무치라고 하는 중국판 이지스 구축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게 리니 함인데 이게 054A 호위함이에요. 이 세 척이 이 인근에서 후티로부터 이 고속정이 들어와서 피랍을 하려고 하는데 SOS를 쳤는데 여기는 모른 채 가버렸다. 그래서 미국이 그 SOS를 청취하고는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한 척하고 같이 연합작전을 해서 그들을 체포하고 했다라는 건데, 아니 중국 애들은 인도주의적 이런 것도 없나 봅니다. 정말 기가 차는 자들이죠. 자, 그리고 이란 혁명수비대는 항공우주사령관은 이 파타2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8분이면 이스라엘 공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라고 선언했는데 그러다가 지들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이번 분쟁에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상의 미 해군 구축함에 대함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란제 미사일을 사용했는데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후티에게 회초리를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멘 북서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후티 반군이 현지 시각 11월 26일 심야에 홍해상 미 해군 구축함을 향해 두 발의 대함 탄도미사일 공격을 실시했으며 이들 모두 미군 구축함 인근에 추락했다고 미 중부 사령부가 현지 시각 11월 27일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후티가 홍해 공해상에서 이스라엘과 연관된 화학 운반선 센트럴 파크를 납포하려 했지만 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대체로 그들이 센트럴 파크 함에 올라타기 직전 교전을 통해 5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며 미사일 공격은 그들의 상선 납포 시도 실패 이후 발생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후티는 자신들이 통제하는 예멘 북서부 지역 해안에서 2발의 탄도미사일을 메이슨함을 향해 발사했는데요.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 2A 등급에 속하는 메이슨함은 이지스 BMD 시스템 성능 개량을 받아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있는 SM-3와 SM-6 미사일을 모두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후티가 발사한 미사일은 메이슨함에서 남쪽으로 약 10해리 떨어진 곳에 추락했는데요. 메이슨함은 탄도미사일 경보 후 궤도 분석을 통해 해당 미사일이 공해상에 추락한다는 계산이 끝나자 별다른 요격 조치 없이 미사일이 추락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측했습니다. 미국은 후티가 발사한 미사일이 아시프 미사일이었다고 밝혔는데요. 이 미사일은 이란이 개발한 칼리즈 파즈 지대함 탄도미사일을 후티가 생산한 것으로 300km급 사거리와 600kg급 탄두를 가진 장거리 대함 타격 무기입니다. 이란은 지난 2011년 파테 110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개조한 대함 탄도미사일 칼리즈 파즈를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하고 해상 표적을 공격하는 훈련을 실시하며 자신들이 중국에 이어 세계 2번째로 대함 탄도미사일을 완성한 국가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후티의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선박 납포 시도를 미 해군이 저지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 공격이 실패함에 따라 홍해 일대를 오가는 미군 함정에 대한 추가 대함미사일 공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친이란 무장 세력들은 이번 전쟁 발발 초기부터 지중해와 홍해, 페르시아만 일대의 해상교통로 봉쇄를 운운하며 미군 군함이 접근하는 즉시 격침시키겠다고 위협해 왔는데요. 이들이 미군 함정에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부 워싱턴 소식통들은 미국이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항모 전단을 페르시아만으로 보내 북상시키고 있는 것이 이번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일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점점 선을 넘고 있는 이란과 그의 추종 세력들, 이제 국제사회의 매서운 회초리를 맞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미국이 얼마나 만만해 보이면 후티 반군이 미국을 향해서 실제로 대함 탄도미사일 쏴버리겠습니까? 2발, 그것도. 2발을 쐈다는 것은 반드시 격침시키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죠. 자, 이 센트럴파크, 이 배가 납포될 뻔했어요. 그걸 이제 SOS를 중국 군함은 무시하고 그 함대가 가버렸고, 그 미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구해준 겁니다. 5명을 총격 끝에 체포를 했고, 그러고 나니 그 직후에 바로 미사일이 날아온 거예요. 어느 배를 향해서? 바로 이 배를 향해서. 미 해군의 메이슨이라고 하는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인데 여기에는 SM-3, 이 탄도미사일 요격 가능한 SM-3죠. 그리고 SM-6 미사일 등 탄도미사일 요격할 수 있는 자산이 2종류나 실려 있는데 여기를 향해서 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격작전에 들어갔냐? 이 SM-3, SM-6 전부 다 뭐 100억, 200억, 300억 되는 엄청나게 고가의 비싼 미사일이죠. 그런데 요격작전에 나서지 않고 가만히 보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 인근에 있는데 300km 날아가는 미사일이 쫙 해서 날아온 겁니다. 2발이. 자, 그런데 이 후티가 가지고 있는 이 미사일은 편심 탄도 비행이나 이런 변칙 기동을 못해요. 그냥 일반적인 탄도 미사일입니다. 그러니 입사각, 속도, 반사 딱 계산하면 이게 어디 떨어질 것이다. 바로 계산이 나오죠. 그냥 구형 탄도 미사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있는 위치까지는 오지 않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그냥 서 있었던 겁니다. 마치 야구, 제가 야구 예를 많이 드는데 야구에서 타자가 딱 치면 외야수가 딱 보고 잡을만 하면 마구마구 뛰어가죠. 그런데 딱 보고 타구가 뻗어가는 속도, 각도 딱 보면 나를 넘기겠다. 아니면 내 앞에 떨어지겠다. 내가 아무리 뛰어가서 다이빙 캐치를 해도 잡을 수 없다. 라는 거 판단이 퍼득 들죠. 그게 바로 탄도 계산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뛰어가도 잡을 수 없다. 그러면 그 앞에 가서 원바운드 처리해서 안타를 주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그냥 어차피 나이가 안 올 거니까 이 300억짜리 미사일 쏠 필요 없잖아 하고는 가만히 있었던 다행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징보복 쓸어버려야 되죠. 그래서 후티가 이 야시프
대함 탄도미사일 이겁니다. 이 뭉툭한 게, 이 주둥이에 시커가 달려 있어서 마지막에 이제 정밀 유도한다. 바로 그건데, 이게 2011년 이란이 이렇게 실사격 실험해서 해상에 있는 표적을 맞췄어요. 물론 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표적을 맞췄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작은 표적을 맞췄다는 것은 마지막에 유도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실사격 실험을 성공을 한 이 미사일을 2발을 쐈다. 이 말은 너 반드시 죽일 거다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이런 자들을 가만 놔둬도 됩니까? 안 되죠. 지금 완전히 이빨 다 빠지고 만만하게 보이는 이란에도 만만하게 보이고 후티에도 만만하게 보이는 이 미국. 그러다 보니 이라크, 시리아에 있는 미군 기지들 지금 80여회 공격받고 벌써 죽은 사람 나오고 있고 미군 중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만히 있는 미국.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뜨거운 응징보복을 해서 경찰임을 증명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